안녕하세요. 지원지아 쌤이요. 오늘은 통합사 1, 4단원 문화와 다양성 중에서 3단원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 그리고 4단원 다문화 사회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기 말고 여기 이제 문화 3단원 문화 상대주의랑 보편윤리는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 문화 포함해서 우리 문화랑 다른 사람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바라볼 거고요. 다음 단원에선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문화 상대주의랑 보편윤리부터 볼게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늘 나오죠. 굉장히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건데 여러분, 중학교 때도 배웠고 뭐 고1 내신이랑 수능이랑 뭐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꼭 열심히 알아두세요. 오케이? 열심히 알아두세요는 뭐야? 열심히 학습해서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부터 보겠습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는 우선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문화 절대주의, 두 번째가 문화 상대주의. 우리는 문화 절대주의부터 보겠습니다. 문화 절대주의는 뭐냐면 왜 검정색이네? 근데 여러분 다 중요하니까 별표 안 쳤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 문화를 평가하는 뭐가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야. 이 기준보다 좋으면 좋은 거고, 좋은 문화고, 이 기준보다 나쁘면 나쁜 문화인 거야.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문화의 우열, 좋고 나쁨을 가리려는 태도가 문화 절대주의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안에, 문화 절대주의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게 가죠? 하나가 자문화 중심주의. 들어봤나요?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하나는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부터 보겠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자문화를 우월하다고 여기고, 반대로 타문화, 상대방의 문화를 부정적, 뭐 열등, 다 안 좋게, 같은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 오케이? 우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 간의 일체감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를 바꿔서 얘기하면 국뽕이잖아, 국뽕. 혹시 여학생들은 살짝 축구 좋아하진 않지만 남학생들은 축구 좋아하잖아요. 저도 축구 좋아하는데 우리 또 저는 박지성 세대지만 최근에는 우리 손흥민이 한참 동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영국 축구 많이 보면 흥민이가 영국에서 뛸 때 그 가끔 상대방 흥민이 반대팀에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거친 플레이나 깊은 태클을 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한국 사람들 그 상대방 손흥민한테 태클 건 선수한테 달려가가지고 인스타에 댓글 테러해요. 막 너가 뭐냐 막 욕부터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된 태도지만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중심으로, 손흥민이라는 자문화를 중심으로, 우리 선수잖아. 우리나라 선수니까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축구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돼서 상대방을 공격하잖아.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일체감이 형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그리고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 우리 뭐 싸이, 손흥민, 블랙핑크 이렇게 해외에서 잘 나가면 BTS 같은 거 얼마나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해가죠? 근데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의 장점인데 반대로 단점도 있어요. 지나칠 경우에 자문화 중심주의가 지나치면 문화 제국주의나 국수주의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 제국주의는 다른 사회의 자기 문화를 강요하려는 태도를 문화 제국주의라 하고요. 국수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좀 지나친 태도예요. 그래서 자기 문화만 너무 우수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타문화 편견하고 무시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심할 경우에 국가적 민족적 갈등도 발생하죠. 그래서 한때 중국이 뭐 김치랑 한복이라는 우리 문화를
원래 중국 거라고 우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중국 사람들이랑 갈등이 생기죠. 그런 문제도 있고 타 문화의 좋은 점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화가 발전하기도 어렵고요. 새로운 문화 창조를 방해하면서 아까 저렇게 국가적 민족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 중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뭐 그 주변의 동남아시아한테도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전부 중국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해요. 즉 다른 나라들이 다 중국 왕따 놓는 경우가 발생해. 그게 국제적 고립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반대로 자문화 중심주의의 반대가 문화 사대주의예요. 자문화를 열등하게 생각하고요. 타문화를 지나치게 우수하게 생각해서 타문화를 너무 그냥 막 받아들이려는 수용하려는 태도예요. 장점 그래도 타 문화에도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배우면 자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죠. 그렇지만 단점은 너무 타 문화를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야. 타 문화의 안 좋은 점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도 상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국의 문화 경쟁력이 당연히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국 노래랑 외국 영화만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문화가 발전하기가 어렵잖아. 여기 가죠? 그리고 타문화의 문화 식민지 타문화의 문화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 구성원의 소속감이나 일체감도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막 너무 외국 문화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나라 문화를 좀 발전시키는 사람들이랑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 일체감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사대주의가 바로 문화 절대주의다. 각각의 의미랑 장단점 알아두면 돼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문화 절대주의의 반대가 문화 상대주의예요. 문화 상대주의는 그 문화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역사적 배경, 자연 환경 등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된다. 즉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데는 다 이유랑 사연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문화 상대주의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문화 상대주의에는 뭐가 없냐면 문화를 바라보는 절대적 기준이랑 그에 따른 우열이 없어요. 오케이? 문화 상대주의는 없어. 오케이? 그래서 문화를 자문화나 타문화나 그냥 각각의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문화의 다양성, 그 문화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장점! 타문화를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바라볼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서 문화 다양성이 보존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화, 우리의 문화 각각 그 사연이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존재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다 모두 다양성인데 모든 문화는 다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문화 상대주의죠. 그리고 뭐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요. 문화 간에 객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이러한 이유에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문화는 상대방의 문화는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졌다. 각각의 그냥 보여지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는 거죠. 이해가지? 그리고 다문화와 타문화 공존에 필요해요. 존중하는 태도니까 당연히 모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화 상대주의의 장점인데 당연히 단점도 있어요. 문화 상대주의가 지나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극단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위험이 있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뭐냐면 인류의 보편 윤리를 훼손하는 문화도 무조건 존중하는 태도야.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 식인 문화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문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죽인다라는 행위는 우리가 모두가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잖아, 도덕 윤리. 근데 그런 걸 해치는 문화도, 사람을 죽이는 문화도 그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 해서 존중하려는 태도가 뭐라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런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방지하려고, 그냥 그런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는 태도가 나타나는 걸 막고 인류의 보편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반대로 보편윤리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그래서 보편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편윤리 그러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편윤리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보편윤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즉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에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편윤리라 그래요.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야. 즉 예시가 보이는데 뭐 생명 존중, 자유와 평등, 평화와 정의, 뭐 살해 금지, 뭐 절도 금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런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 윤리 도덕 가치를 지키고 이 기준에 따라서 문화를 판단하는 거야. 이해하죠? 여기서 황금률은 뭐냐면 그냥 황금률이 보편윤리에 포함된다라고 생각만 알아만 두면 되는데, 황금률은 여러 종교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랑 타인이랑 바라볼 때 똑같은 도덕 원칙을 적용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자기한테만 너무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 있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여러분. 자기한테만 너무 관대하면 당연히 안 되고,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 있죠. 그래도 안 돼요. 그거는 자존감을 계속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엄격하게 되면 자기한테 너무 과학관 채찍질을 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자기 마음이 더 상처 입고 계속해서 자존감이 내려간단 말이야.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자존감, 올바른 정신 건강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에게만 또 엄격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해가지? 자, 보편윤리 효과. 당연히 기본적인 인권, 인간 존엄성 존중하고요. 바람직한 문화랑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보편윤리에 어긋나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고요. 보편윤리에 부합하면 바람직한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 정당성 판단, 문화의 좋고 나쁨의 올바른 기준, 타당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문화가 보편윤리에 어긋나는지를 확인해서 어긋나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잖아. 그래서 어떤 특정 문화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종교적인 이유로 뭐 이슬람에서는 여성분들 이거 히잡 같은 거 뒤집어 쓰는데, 그걸 특히 뭐 어떤 나라에서는, 몇몇 나라에서는 그걸 벗었다는 이유로 여성분들이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잖아. 보편 윤리를 훼손하는 문화니까 그게 어긋나는 거잖아.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문화잖아. 그게 이걸 종교적 이유로 여성분들을 죽이는 걸.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보편 윤리를 더 교육을 강화해서 그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문화가 없어지게끔 하려는 역할을 보편 윤리가 하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이슬람 사회에서 그런 문화가 없어지게 하려는 노력을 보편 윤리가 해요. 이해가죠? 필요성 같은 말이에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안 되게끔 보편 윤리가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보편 윤리가 있어야 여기서 어긋나는 문화들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나 그런 문화를 갖지 말자라고 하는 게 보편 윤리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문화를 바라볼 때는 항상 보편 윤리에 입각한 문화 성찰 과정이 필요해요. 이 문화는 보편 윤리에 부합한가? 아니면 보편 윤리를 어긋나는가? 항상 이렇게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결론, 문화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냐? 문화 상대주의 태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그 문화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을까? 그러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되 보편윤리 차원에서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래 일단은 그 문화가 탄생한 배경도 알고 역사적 맥락도 파악하고 그러면 그 문화도 하나의 문화를 존중하지만 그게 과연 보편윤리를 어긋나는 건가 안 어긋나는 건가 확인을 해봐요. 근데 그게 보편윤리를 어긋나는 문화면 그건 문화로 존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 이해하죠? 그래서 보편윤리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주의랑 보편윤리는 끝이고 두 문제 풀어봅시다. 오케이. 그럼 나는 바로 해석할게. 멈췄다가 푸세요. 다음 터에서 갑에서 병의 입장, 갑을 병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A국은 여성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혼인하는 행위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금지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대. A국은 후진적인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태도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죠. 저는 갑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그 문화가 형성된 사회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데 그럼 여기까지 보면 문화 상대주의야? 그 뒤에 봐봐. 부모의 권위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복종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 온 A국의 전통을 고려하면 혼인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A국의 문화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대. 봐봐. 개인의 결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거는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야. 개인의 자유는 보편윤리예요. 이해가? 개인의 자유는 보편윤리인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건 그러면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즉 보편윤리를 어긋나는 문화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는 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예요. 오케이. 이래서 요거 을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야. 요거 잘 캐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생각이 다르대. 배우자 선택 문제는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인권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권리로 개별 사회나 국가를 초월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된대. 개별 사회나 국가를 초월해서 인권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 윤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보편윤리의 태도죠. 보편윤리.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태도 전부 다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예요. 이게 앞글자만 쓸게요. 모든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 모든은 어떤 기준 없이, 즉 보편윤리에 대한 기준 없이 그냥 다 존중하려는 태도잖아. 그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오케이?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고요.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나 원리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 건 보편윤리. 정답 3번이에요. 오케이? 자, 각과 달리 병은 인권이 헌법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냐? 이거는 읽어서 푸는 건데 여기 보면 병은 인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보장된다고 봐요. 즉 헌법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인권은 보장되는 거야. 누구는? 병은?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봤으니까 틀렸죠? 가불병은 모두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나요? 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을 때문에 틀렸어요. 정답은 3번. 자, 3-2번. 다음 가상편지를 쓴 사람을 지지할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자네 의견에 동의하네. 그러나 봐봐. 바로 나오죠.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즉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문화적 관습까지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건 결론적으로 보편윤리네요. 정답은
3번이요. 모든 문화의 고유한 관습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해야 된다는 태도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죠. 문화적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타당한 기준이 존재해요. 보편윤리는 그 보편윤리에 어긋나면 정당하지 못한 문화야. 이해가죠? 예, 맞고요. 연대권은 자신이 속한 국가 경계를 넘어서 적용될 수 있어요. 봐봐.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윤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연대권을 해야 된대. 이해가죠? 그래서 연대권은 자신이 속한 국가 경계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다. 이거 맞죠? 이것도 약간 읽어서 푸는 문제. 오케이. 모든 인권은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보편성과 불가침성을 지니고요. 이 역시 여기 그대로 나오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권은 적용된다. 자, 관습을 따르는 행위가 보편적 입법의 원리. 보편적 입법의 원리라는 건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잖아. 보편적 입법이라는 건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만들어진 법. 즉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보편윤리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법, 우리가 전 세계에서 누구나 지켜야 될 법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보편윤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즉 보편적 입법 원리에 어긋나는 건 보편적 윤리에 어긋나는 거겠지. 근데 위에 봤듯이 저런 관습,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문화적 관습도 보편윤리에 어긋날 수는 있겠죠. 이해가지? 어긋나는 사례가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상대주의랑 보편윤리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문화 사회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문화 사회는 어렵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여기 다문화 정책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문화 사회라 하면 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걸 다문화 사회라고 하잖아. 근데 특히 조금 통계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구의 5% 이상이 다민족,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구성이 되면 다문화 사회로 봐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우스코리아도 인구의 5%가 외국인이 넘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뭐 우리도 다문화 사회다. 배경, 당연히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없으면 일본에서조차 오기 힘들어요. 물론 뭐 배 타고 힘들게 오겠지. 동남아는 엄청 힘들게 오겠지. 근데 지금은 뭐 비행기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와요. 6시간이면 오잖아, 동남아에서도. 이게 가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도 오고.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226만 명이었는데 내가 찾아봤더니 올해 기준으로는 거의 260만 가까이 됐어요. 외국인 인구가 2026년. 그래서 꽤 많죠. 뭐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난민, 북한 이탈 주민 등등등. 그러면 다문화 사회 장점. 한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해지죠. 여러분, 그 중국 애들 안 들어왔으면 마라탕, 탕후루 이런 거 먹어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뭐 태국 음식, 뭐 파키스탄 음식, 이렇게 다양한 외국, 진짜 그 중국이야. 근데 원래 인구가 많고 진작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진짜 흔히 접해보지 못한 저런 먼 나라들의 음식 있잖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뭐 태국 이런 진짜 해외 여러 가지 음식들도 서울에서 이제 맛볼 수 있죠.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해지죠. 뭔 말인지 이해가지? 해외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랑 노동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죠. 나도 그렇지만 뭐 저도 힘든 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육체 노동 별로.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어쩌다. 그러니까 평생을 육체 노동을 하는 평생의 직업을 육체 노동으로 하는 걸 고르라고 하면 나는 못 하겠어. 그러니까 막 농사 아니면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거야. 나는 항상 존경해. 그런 분들 진짜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썩어 빠져가지고 그런 걸 못 한다고요. 이해가죠? 근데 대부분의 뭐 내 또래들, 뭐 20, 30대 분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내 친구들까지는 그래요.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뜻이 있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항상 존경해요. 내가 알지? 너무 좋아해. 존경해.
항상 리스펙. 이해가죠? 근데 나는 못한다고. 그리고 대부분의 20, 30대들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주변에 물어봐도 그래. 알죠? 근데 다 이해하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하려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만으로는 그, 그 일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저기 뭐 동남아시아나 중동 쪽에서 노동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부족한 일자리를 많이 채워주죠. 그분들이 이제 뭐 농사일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 사는 일이라든지 그분들이 대신 많이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나 노동력 문제에 도움이 많이 되죠. 갈등, 뭐 차별 문제 당연히 있겠죠. 그런 걸 제노포비아라 그래. 우리가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문제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그분들 여기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와서 차별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으로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해가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냐? 다 좋은 말이지만 관용, 그 다양성을 다 존중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죠? 자, 캡처가 돼버렸네. 자, 방금까지 본 건 다문화사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다문화 정책이요. 다문화 정책은 두 가지만 알면 돼. 문화 다원주의도 한 종의 교과서에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 오케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동화주의예요. 동화주의는 주류 문화에 여러 이민자의 소수 문화를 동화시키고 통합시키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주류 문화랑 이민자의 소수 문화는 상대적인 개념인 거야. 만약에 사우스 코리아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주류 문화는 사우스 코리아고 그 이주민의 문화가 소수 문화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을 가면 미국이 주류 문화고 우리나라 근로 이민 간 우리나라 문화가 소수 문화인 거지. 이해하죠? 응? 그래서 주류 문화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강제로 다 이식시키는 걸 동화주의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내가 공인을 예로 드는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냐면 조나단이야, 여러분. 조나단 씨. 그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 연예인이시죠. 그 MC도 보시고 조나단 님이랑 그 동생분이 파트리샤 님. 나도 되게 재밌게 보는데. 그 두 분 이 가장 동화주의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분들이 어디서 이민을 왔냐면 내가 알기로는 콩고 민주공화국 거기서 이민을 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오셨지만 완전 한국말만 하시고 영어를 못한다고 그때 어디서 본 것 같아. 영어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한국말만 하시고 또 한국 대학교도 입학하셨다고 들었어요. 대학교도 들어가시고 조나단님은 또 남성분이니까 군대도 가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완전 한국 문화만 받아들여서 한국 문화에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처럼 살죠, 완전. 이해하죠? 그리고 뭐 한국 연예인분들 다 오셔가지고 MC도 보시고 너무 잘하시던데. 그러니까 조나단님이랑 파트리샤님은 콩고에서 오셨지만 콩고의 문화는 다 버리고 한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 버렸지. 이해가죠? 이게 동화주의예요. 그래서 동화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기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류 문화가 중심이다. 자문화가 중심이다라는 태도를 기본으로 외국인 들어오면 우리의 문화를 교육시키고 입히는데 주된 목적이 있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동화주의는 어떤 이론으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 용광로 이론에 많이 비유를 해요. 용광로는 철을 녹이는 큰 제철소에서 쓰는 거거든요. 여러 금속들을 하나에 넣고 녹여야 되는데 이 큰 틀이 이제 주류 문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문화인데 여기에 많이 외국인들 이렇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 금속, 철, 구리 이런 각각을 여러 외국 문화, 소수 문화로 보는데 그런 것들 다 넣고 그냥 하나에 팔팔 끓여버려.
그러면 다 그게 섞여가지고 하나가 돼요. 이해가나? 그런 게 금, 철, 구리 이런 것도 그냥 다 녹아서 하나의 철이 된다고. 하나의 주류 문화로 합쳐 버리는 거지. 이해가죠? 그게 용광로에는 동화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목표는 한 사회가 단일하고 동질적인 문화로, 즉 만약 사우스 코리아면 그냥 사우스 코리아의 문화로 모든 외국인들을 구성하는 게 목표예요. 이해가죠? 동질. 단점, 문화적 다양성이 상실되어. 어쨌든 조나단님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콩고 문화가 사라진 거잖아. 문화적 다양성이 줄어들죠. 이해가죠? 그리고 뭐 소수민족의 문화 고유성 인권 같은 거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 간의 갈등도 있을 테고, 만약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소수 문화를 유지하려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주류 문화를 강요하면 싫을 수도 있겠죠. 이해가죠? 그러면 요거의 반대가 뭐게? 다문화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이민을 와도 그 기존의 본인들의 원래 기존의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동등하게 공존하는 모델을 다문화주의라 그래요. 문화 병존적 태도를 기반으로 해요. 그냥 문화 병존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죠? 그래서 샐러드 볼 이론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샐러드 먹어보면 샐러드 볼, 그 샐러드 담는 그릇 샐러드 볼이라고 하는데, 샐러드를 보면 뭐 양배추, 뭐 오이, 토마토, 그냥 각각의 야채들이 본인들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있잖아. 그걸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 사회 안에 외국의 여러 문화들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해가죠? 한 사회 내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각 소수 문화의 정체성을 다 인정을 해줘요. 또 그래서 여러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 간의 사회적 유대나 단결 이런 것도 높아지고, 맞아요, 역동성, 다양성 강조해요. 다만 주류 문화의 정체성과 통합성이 좀 약화되겠죠. 이해가지? 문화다원주의는 그래도 다문화주의지만 다문화주의랑 동화주의 사이에 있는 느낌이라 약간 애매한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비교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다문화 정책에선 두 개 알아두세요. 그러면 내용은 끝이고 더 두 문제 풀어봅시다. 오케이? 나는 바로 해석할게요. 4-1번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가나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 문화만을 배우라고 할 수 없대. 샐러드볼처럼 여러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대. 이건 다문화주의죠. 서로 다른 금속을 용광로에 놓으면 모두 녹아서 하나가 된대. 이처럼 다양한 이주민들의 문화를 우리 문화라는 용광로에 완전히 녹여서 문화적 갈등을 해결해야 된대. 동화주의죠. 자, 가는 나에 비해 동질성을 강조하나요? 이거는 동화주의에 관한 설명이죠. 나는 가에 비해 문화 병존을 중시하는 건 다문화주의. 가와 달리 나는 이주민을 통합의 주체로 인식하는 건 다문화주의예요. 이게 가장 애들이 어려웠는데, 통합은 기본으로 전제해야 돼. 그러니까 다문화주의건 동화주의건 어쨌든 외국인 이주민을 받아들이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어쨌든 우리는 사회에 들어와서 통합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본인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뽐내면서 존재하면 다문화주의고요. 반대로 그 사람은 그냥 들어와서 기존의 주류 문화를 인식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 반대로 동화주의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동화주의에 대한 표현으로는 이주민을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알겠죠? 반대로 다문화주의에서는 들어와도 그 개인은 각각의 문화를 유지할 주체로 보기 때문에 이 3번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가죠? 나는 가보다 문화적 다양성 확보 유리하다. 이건 다문화주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나 모두 다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기본으로 한다. 이거는 동화주의죠. 정답 4번. 자, 그 다음 4-2번. 이것도 평가원 예시문항이요. 평가원 예시문항에서도 다문화주의 정책과 동화주의 정책을 출제했었어요. 자, 다음은 세계문화권에 대한 온라인 수업 자료 일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세계문화권은 근데 봐봐. 확실히 통합사회 1, 2 두 번에 걸쳐서 평가원이 예시문항을 공개를 했는데 역시 가장 눈에 띄어진 건 여러 주제를 섞은 거야. 그래서 단원간 섞을 수도 있고요. 뭐 경제랑 법이랑 섞을 수도 있고 한 문화라는 단원 아래서 문화권이랑 다문화 정책을 섞을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떤 주제는 다 섞을 수 있으니까 잘 대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다문화 역사와 정책을 볼 건데 원주민의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주류 집단의 언어와 생활 양식을 강조하는 정책은 정책이라 했으니까 다문화 정책이야. 뭐 다문화 정책이 됐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동화주의. 반대로 주류문화와 소수문화가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정책은 다문화주의. 그러면 기억 1번 소수문화를 주류문화로 동화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맞죠. 니은은 다문화주의 정책이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A에 속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B, 아프리카 문화권은 크리스교 신자수가 더 많아요.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앵글로랑 라틴 아메리카를 구분하는 건 리오 그란데 강이에요. 이건 3, 4, 5번 선지는 우리 문화권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잘 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도 다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5단원 생활공과 사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알겠죠? 고생 많았어요. 다음 강의 만나요. 안녕.